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찜통더위입니다.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춘모가 진행하는 세테크 재테크 13번째 시즌 3 중에 13번째 강의입니다. 총 6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전에 시즌 1과 시즌 2에서 120회를 1시간짜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즌 3에서도 60회 중에서 13강 13번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또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13번째까지 그러니까 12번째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는 걸 쭉 제가 보니까 첫 해는 직업으로부터 5years from now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 세택스 플래닝 짤 때도 그렇고 재테크 플래닝을 짤 때도 한 5년 단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항상 뭐 3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2강에서는 부동산의 세금의 모든 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과세할 때 우리 주택 부분에 대한 이렇게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뭐 특례 조항이랄지 여러 가지를 주택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들이 한 30가지가 넘는다. 뭐 고양주택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1세대 2주택, 무주택, 다주택, 3주택 이상 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은 거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혼으로 해서 뭐 주택이 저기 뭐 뭐랄까 이제 그 분리된다든가 또 학가된다든가 그래서 또 해외주택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주택 관련 세금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한 80%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주택 관련 세금을 양도세에서부터 보유 개념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때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을 알아야 된다. 공법이 뭐 수백 가지죠. 약 9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주택법, 건축법, 적어도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간평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단독을 하나 살 때 기본적인 건축법 정도는 알아야 된다. 공법, 주택법,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법 얘기는 그때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또 농지하면 농지법 정도를 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또 세법을 첨부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진짜로 그 뭐랄까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리스크로부터 좀 더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탈출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공법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재테크란 무엇인가에서 오늘도 좀 하겠지만 우리 재테크는 땅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집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테크 뭐 빌딩, 상가, 그 다음에 간접 상품, 니치랄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중에서 주로 집테크, 집 하나 가지고 하는 재테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회, 6회, 7회는 세판을 짠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세판을 짜는데 과거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서 모았거나 가지고 계시거나 홀딩하고 계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세판을 짤 시점이 왔다. 대한민국이 변곡점에 서 있다. 뭐 사려 얼음판이다. 뭐 퍼펙트 스톰이 뭐 오고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4.1 대책도 과거 2013년도에 한번 대책도 경험해봤고 또 작년에 8.2 대책도 경험해봤고 벌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년을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 위에선 부동산 시장을 좀 한번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세 판 짜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세 판이었죠. 내가 이 부동산 자체가 세테크가 이 세 판을 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판. 그 다음에 세 판을 짜는 게 있고 이 세미나를 해보니까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것을 세 판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하신 분이 있고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싸는 거고, 현재에서 미래에 세금 낼 것을 세판을 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판은 세판이 이제 세 종류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7회 때인가요? 제가 했던 것은 앞으로, 아까 제가 1회 때 했던 거, 5 years from now, 앞으로의 60개월, 앞으로의 120개월에 과연 현재 소득 3만 불 시대의 뉴 패러다임이라 할지 여러 가지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니 어떻게 세판을 짜야 되는가.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더 취해서 심플하게, 요새 유행하는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시든 보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묶든 여러 가지의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거 세금에 대한 세판 짜기, 앞으로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에 맞는 세판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시간은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부자 증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부자 증세. 근데 보이스에서 때문에 못 살겠네. 또 하반기에는 자산세를 또 손질한다면서에서부터 중과세율 이런 거에서 부자 증세의 종합 세트가 뭔가를 한번 짚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앞으로 이것은 이제 자주 할 겁니다. 요즘에 부동산의 대트렌드, 그 다음에 관심사가 과거보다 더 세테크 쪽에, 절세 전략 쪽에 하두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에도 물론 세테크가 중요했는데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보유세가 이렇게 뭐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될 예정이죠. 이렇기 때문에 세테크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가일층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9번째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투자는 결국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 투자, 미래를 보고 미래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가격에 대한 개념이랄지 앞으로 내가 내재 투자를 할지 아마 한 달 후에 가격이 내린다 그러면 어느 시청자분이 재테크에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거든가. 그래서 미래를 좀 보는 눈을 키워보자. 그래서 미래를 상대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10번째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 다시 세테크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동산 사례들을 쭉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시즌3가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나만이 착각해서 나만이 부동산 세금을 아진인수 쪽으로 낮 쪽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고가 있지만 이런 것을 잠깐 착각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사고가 발생해서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낸다든가 덜 내도 될 세금을 더 낸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11회와 12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문의 세금 했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가볍게 터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6시간에 걸쳐서 상속세와 증여세, 가문의 세금, 가문의 전쟁 이 얘기를 앞으로 할 건데요. 그때 증여세 개념, 상속세 개념 왜 이렇게 증여의 시대인가? 이렇게 증여세가 작년 동년기 대비 2배에서 3배까지도 증여로 자산을 이전시키고 이동시키는가? 과연 양도세라는 개념보다 증여세라는 개념에서 절세 전략이 더 유효한가? 절세 전략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속세, 증여세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남에 우리 건축주, 건물 주인들을 이렇게 상대로 한 6년째 상속세, 증여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앞으로도 더 할 거고.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에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생활 백서입니다. 우리가 백서 그러면 화이트 페이퍼, 뭐 백서, 백지위에 레포트를 한번 작성해 보자. 뭐 국방 백서, 건강 백서, 뭐 생활 백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어디쯤 와 있고 어디쯤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과거에 뭘로 재테크를 했고 앞으로는 또 뭘로 재테크를 해서 나의 노후를 좀 더 안락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 얘기는 제가 세미나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단독주택, 상가, 빌딩, 뭐 오피스텔 이런 것은 아는데 이건 잘 아시죠. 그것도 하나의 부동산의 종류겠으나 재테크 쪽에서 부동산의 종류를 한번 해보면 한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대별해 볼까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저 일본의 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고 이번에 지금 미군에 대한 용산도 우리가 지금 한 70년 가까이 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군사시설을 만들 때까지 한 1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용산도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왔고, 이제 평택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딱 하면서, 1945년에 해방을 하면서, 이 요만한 땅덩어리, 그렇게 크지도 않는 22만 제곱킬로의 이 땅을 둘로 나눠지면서, 38선이 그어지면서, 저쪽에 북쪽 라인, 북쪽은 김일성 체제 하에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배분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썼죠. 근데 나중에 그게 지켜지지 않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강제로 국가가 다 뭐 토지를 다시 회수했다든지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이승만 정부는 이제 유상으로 몰수해서 유상으로 배분하는 정책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로부터 쭉 이제 박정희 시대에 오면서 말죽거리 땅값이 뛰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하고 제4만강교가 발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이렇게 이제 뛰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부인들이 출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땅테크가 그동안에 전통적인 투자 방법으로 뭐랄까 애용됐다 할까? 하여튼 많이 재테크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 아파트먼트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구현대 아파트를 제가 기억나는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막 불법으로 특혜로 막 뭐랄까 뭐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아가지고 그 당시 막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막 구속되고 대통령이 막 화가 나가지고 했던 시절. 그래서 이제 땅테크 시대가 있었다면은 집테크 정도에서 아파트 테크 그러니까 집테크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70년대로 오면 그래서 집테크 굳이 단독 가지고 물론 집테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파트먼트에 대한 재테크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다음에가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과거에는 상가에서 월세 나오신 분들이 동창회에 가서 한 통 쏘고 그랬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상가라 할지 우리 상테크 이러죠. 이렇게 땅테크, 집테크, 상테크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상테크에는 아까 빌딩이라 할지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우리 강남만 하도 100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를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 가지고 땅을 사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빌딩이라 할지 뭐 단독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 할지 세 받는 거 이런 걸 할지 그 다음에 간접 투자에서 요새로 보면은 간접 투자에서 니츠 그 다음에 요새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뭐 P2P 상품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이제 파생 상품들이 있죠. 굳이 네 번째를 한다면은 이제 파생 상품들 여기에 들지 않는 파생 상품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한다든지 상업용 리테일 쪽 부동산을 가지고 재테크 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테크, 집테크, 상테크, 파생상품 테크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굳이 또 파생상품 하나 한다면 요새는 글로벌 재테크 해서 해외 부동산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해외 제가 이제 시즌 3 중에 해외 부동산 쪽만 2시간짜리를 제가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중국 시장. 최근에도 제가 중국 뭐 장사랄지 여러 가지를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요새 막 베트남 시장이 어떻고 중국 시장에서 뭘 샀더니 아파트 가격이 5배, 6배 올랐다더라. 요새는 미얀마에서 땅을 사야 된다더라. 아니야. 뭐 요새 필리핀을 가야 된다더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 조세 협약에 이중 과세 협정을 맺은 거에 대한 걸 할지 또 우리 세테크 쪽으로 연결시켜서 해외 부동산 쪽에 강의를 한 2-3시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좀 할 거고 그래서 크게 1, 2, 3, 4개로 나눌 수 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나는 저거 땅테크 해가지고 재미 봤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주테크, 집테크, 주거용에 가는 집테크로 재미를 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의 욕구와 그 다음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틀릴 수는 있으나 어느 것이 딱 재테크가 이겁니다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지금 뭐 집테크 쪽으로 많이 가는데 자 그러면 지금 땅테크 시대는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백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역사의 화이트 페이퍼에 이 작은 남한만 보더라도 뭐 북한이야 뭐 개인 소유가 안 되니까 김일성 그다음에 저기 이제 뭐 김정일 시대 그다음에 지금 손자인 김정은 이 시대까지 저는 좋고로 이분들은 상속세를 냈을까? 증여세를 냈을까? 우리가 개인이 남한에서 우리 개인이 뭐 부부간의 증여랄지 또 부부간의 상속이랄지 비속에서 상속을 할 때는 대를 뛰어넘으면 할증 상속이랄지 할증에서도 우리 세금을 매기고 그러잖아요. 30%의 할증, 그다음에 19세 이하의 20억 이상이면 40% 할증. 근데 그쪽 사람들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땅테크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끝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안 보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신문을 열면 그린벨트가 어떻고 어디 그린벨트를 사십시오. 군사보호시설과 기지가 뭐 해지되니까 한밭도 평화시대 그래가지고 지뢰밭을 사야 된다. 북쪽에 관계되는 땅을 사야 된다. 심지어 좀 빠르게 진행된 분들은 벌써 북한의 재테크는 어디가 앞으로 통일이 되고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를까? 그러면 뭐 백두산 밑에 해산 뭐 그다음에 뭐 이게 핫산 지역, 평양, 개성 뭐 여러 가지 뭐 신우주가 좋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벌써부터 그렇게 앞서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땅테크는 끝나지 않았는데 과거에 땅테크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지만 28가지 지목을 변경한다, 형질을 변경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걸 맨땅에 헤딩 그래요. 가만히 가공하고 있지 않다가 시세만 차익을 내리는 캐피탈 게인을 취하는 시대가 많았죠. 근데 뭐 농지 투자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공법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가지고 형질을 변경시키고 농지를 갖다 장으로 변경시켜서 창고업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간은 뭐랄까 변형 트랜스퍼 해 가지고 뭐랄까 좀 재테크의 재미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이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농지 임야 또 우리 아까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지되는 거 치락지구로서 뭐 요새 뭐 그런 것도 많죠. 왜 그 딱지 그래가지고 이주권도 두 종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땅테크는 지금 진행 중이다. 특히 땅테크에서 재미 보신 분들은 나는 평생에 전생에 뭔 좋은 일을 했는지 내가 땅을 사가지고 사는 곳에만 신도시가 들어서더라. 도시재개발법으로 자꾸 수용된다든가 환지돼서 대박을 맞았다. 분당에서 땅을 사서 다시 조금 있다 보니까 판교로 이사를 갔는데 판교 땅이 또 수용되고 또 뭐 일산 이런 거 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수용되거나 그다음에 환지되는 걸로 해서 또 좀 대박을 취하신 분도 있죠. 거기에 대한 또 세테크 전략도 막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아마 20회나 21회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때는 토지에 관한 농지에 관한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테크에 대한 세테크도 같이 곁들여서 이런 공법적인 게 좀 중요하겠죠. 특히 땅은 정부는 이 공법적인 개념에서 이게 공공재잖아요. 땅이 공공재다 보니까 이 공법적인 것이 제가 뭐라 그러면 아주 공포스러울 만큼 그린벨트법이라 지금 이렇게 강화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네거티브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안 되는 것 보는 거 다 해드릴게 해서 공동의 공법 개념이다. 그래서 이 공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땅테크는.
국계법이죠. 국토를 계획하고 이행하는 법이랄지 여러 가지 아까 한 1000몇 가지 돼요. 900가지도 넘어요. 이런 공법적인 요소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집테크도 꾸준히 아까 제가 말했던 공화당 시절부터 아파트를 사놓으면 오르고 엄마 아파트가 분양할 때 2,080만 원이었는데 한때 17억까지 올랐다더라. 임금은 지금 한 많이 올라야 우리 요새 뭐 시급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일용직으로서 제가 8,000원, 12,000원 받을 때 막 아시바 타고 막 그 바네로 짊어지고 그때는 막 젊었으니까 이때 저는 지하철 2호선의 방수 작업도 뭐그 알바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가해도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짭짤했었어요. 막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젊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뭐 20만 원을 받는다, 20배가 올랐다 하지만은 음악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80배, 100배가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 갈등 요소가 되고 상실감,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재테크 정책이 세테크 정책을 뜯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테크 저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누핑집이랄지 무허가 건물을 다 없애자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2003년도 이전에 단일법일 때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정법이 나오기 전에 봉천동 재개발, 남가자동 재개발, 신림동 재개발 뭐 그래서 사당동 같은 데 다 그 무허가 주택이랄지 이런 걸 다 허물고 했던 재개발,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재건축하면 이번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있었을 때에 그 이제 2013년도 3.1 대책 이후에 부양책을 썼죠. 그러면 15, 16은 재건축 시대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밀어 올리는 게 상승을 많이 했던 재테크 상품이 재건축. 요새는 또 재건축이 비싸니까 강북 불타는 재개발. 박원순 시장님이 아마 삼명동에 또 사무실을 치러놓고 여의도를 통째로 상업화해서 통째로 개발한다. 통개발. 그다음에 북쪽을 갖다가 도시 재생. 그다음에 컴팩트 시트화. 그다음에 다시 고쳐 쓰는 거. 뭐 재생 사업이든 재개발이든 도심 재개발이든 뭐 여러 가지로 서울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2002년 2003년도부터 지금 15년 16년 동안에 뉴타운이라는 이 덫에 걸려가지고 진행도 되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곳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걸 좀 혁신적으로 뜯어 고쳐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테크는 앞으로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불량주택은 아니지만 노후주택이 100만 호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이 가구 수로 따져보면 한 430만 가구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쫙 쉬어봐요. 저기 봉천동 아파트에서부터 저 많다는 상계동 뭐 도봉구 아파트를 다 세보면 160만 채 정도 돼요. 160만 채. 오늘도 지어주고 있으니까 한 170만 채 해주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기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세대. 그 다음에 일산의 그 일기 신도시가 한 6만 7천 세대. 중동이 한 4만 3천 세대. 여러분들 기억나죠? 3번 중동 뭐 4만 3천 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0만 세대 정도를 일기 신도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90년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30년이 벌써 돼갑니다. 그래서 목동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많이 생겼지만 이 집테크는 끝나지 않는 것이 그 전에 우리 80년도에 지어졌던 과천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개포동의 시형 주공아파트 전국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1000여 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 2에서 이야기했나요? 전국의 주공아파트 재테크 시리즈 해가지고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문산에 가니까 문산 재건축 주공아파트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뭐 강주에 다 있죠. 전국적으로. 그 당시는 그 주공이라는 회사에서 듣던 그 5층짜리 이런 것들이 그걸 허물고 다시 그 재건축하는 데서 시세가 가격이 폭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00만 호가 넘는 노후주택이 뭘로 트랜스퍼하고 싶으냐면 발코니도 확장이 딱딱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또 자재도 퀄리티도 좀 좋은 여러 가지의 새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욕망은 꾸준할 것이고 우리 일본을 가보더라도 그렇게 5년 이전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랄지 내가 분양받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 사서 일반 분양을 받았던 간에 5년에서 3년 후에 들어갈 이 상품이 집테크 상품에서는 가장 비싸고 가장 선호도가 있고 앞으로 꾸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미나를 할 때는 주테크, 집테크, 주거용 집테크, 주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상품도 많지만 그것을 잡고 흔드십시오. 그러면은 리스크도 적고 아마 재테크 상품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뭐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리테일 쪽에 재테크는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상가 좀 잘못 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다. 모모 중앙상가를 내가 15억에 받았는데 지금 6개월, 7개월째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관리비까지 내가 내줘야 되냐. 또 은행 융자에 받은 이 모기지 받은 이자는 어떠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전국에 뭐 초과 공급된 이런 상가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상가가 여러 종류잖아요. 스트레이트 몰에서부터 우리 단지 내 상가에서부터 과거에는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복합 상가의 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자영업이 아다시피 인건비도 오르고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자영업자가 어떨 때는 우리 식당의 자영업자만 한 65만 명, 뭐 한 600만 명 넘죠 자영업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요. 이 김 사장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이 다 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장님이 가장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가 많은 편에 속하죠. 상가도 많은 편에 속하고. 제가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요. 담배 한 갑을 살라 그러다 보면 진짜 3시 이후에는 저 주차장 저 주유소가에서 사야 되든지 힘든데 우리는 편리한데 이게 오바 공급, 초과 공급돼 있죠. 예컨대 우리 중개업소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1000만 중개업소 시대에 그런데 500세대 정도의 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야지 이 인컴 수입이 안정적인데 100세대 어떨 때는 100가구에 3개씩이나 있는다든지 그래서 좀 상업용 부동산 쪽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간접 상품 중에서 우리가 니치, 리얼 에스테이트를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트러스를 형성한 이 니치 상품이 외국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장적이고 이렇게 해서 인기가 있죠. 호텔 같은 것은 전부 다 니치 개념이잖아요. 니치 칼트, 니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2006년도 뭐 IMF도 거치면서 이게 좀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좀 정착을 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신뢰성을 확보를 못해서 니치 상품이 히트를 못 쳤죠. 그에 반해서 요새 이제 간접 투자에서 되게 큰 회사들이 하는 뭐 증권회사랄지 이런 분들이 하는 펀드 상품, 뮤추얼 펀드처럼 펀드 상품들이 간접 투자로서 뭐 3억을 투자하면 연 7%를 보장하겠습니다. 6%를 보장하겠습니다. 세전 이익이 상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바로 막 메토 상품을 만들면 바로바로 매진된다든지 이런 또 뭐 MP에 관한 거 경매 상품, 공매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제3시장 또 리테일 쪽 시장 저는 이제 제1시장 맨 땅에 해당하던 시절 제2시장, 제3시장, 제4시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제가 올해 32년째입니다. 우리 큰아들 녀석이 30살 됐는데 그 녀석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죽거리 땅값이 뭐 400원짜리가 6,000원 되던 시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서 음아파트가 88년도에 5천
원, 4,800만 원. 우린 제가 사촌형을 집을 5천만 원 안 주고 사줬던 것 같아요. 음모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쭉 해밀리 아파트 분양가 134만 원. 그걸 일명 전두환 분양가 그래요. 그거 꽉 막아놨잖아요. 삼풍 아파트가 34평대가 2억을 초과하는 현장도 봤고요. 제가 쭉 이제 고통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먼트 값이 이렇게까지 치솟을까,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갈까, 진짜 뭐랄까 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 저도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대권은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분양권, 입주권, 과거에 복부인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권리 산정 기준일, 권리 산정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2개를 주던 시절이 있었고 3개를 주고 지분 쪼개기.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09년도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날로 바꿔버렸다든지, 또 이런 땅테크, 재테크는 사업 인정 고시일. 딱 그 전날까지 뭐 3개월 이전에 세입자들은 임대 아파트를 준다더라. 사업 인정 고시일 같은 거. 이런 날짜들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김영삼 시절이나 김대중 시절 대통령 시절에 그 집권 시절에 단일법일 때 그 이제 재개발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무허가 주택을 살 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수도권 또 부산하고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주던 거, 뭐 우리가 89년도 1월 뭐 23일 이전에 항공 촬영이 돼 있다는 거랄지, 그다음에 뭐 인천은 90년도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주는 기준, 특별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인정 기준이 이런 것이 굉장히 재테크를 따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딱 그러면 이렇게 수개 70년 동안 재테크를 해 오면서 정부의 세테크 전략은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죠. 투기가 유발되니까 당장 67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전후 옆으로 뭐 4km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당시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을 이득을 취한 거의 부분에 50%를 국가에 내라, 이런 식의 투기 억제적 특별조치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현 대통령까지 10분 정도 되잖아요. 10분 대통령 때 제가 기억한 부동산 대책, 종합대책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큰 것만 12개 나왔어요. 그 잔챙이까지 합하면 뭐 30개도 넘고요. 그래서 한 300개의 정대책을 보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대여섯 번 벌써 나왔잖아요.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10번이 더 나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하여튼 모르죠. 그런 식으로 저기서 이 집택계에 관한 주택법을 바꾸고 세테크를 완화시키고, 자, 집이 안 팔려 미분양이 되니까 지방에 미분양을 사면은 주택수의 3억 이하의 공시지가를 사면은 주택세에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그거 올해까지 유지되는 거죠. 내년에 이제 일몰되지만 거기에서부터 신축주택을 사면은 또 조세특례로 제한법을 해서 조특법을 적용시켜서 조특법을 적용시켜서 또 감면 내지 비과세하겠습니다. 이래서 냉탕, 온탕 이렇게 갔던 거죠. IMF 때 부동산이 팍 죽어버리니까 이걸 또 온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냥 땅이고 집이고 집집마다 통장 있는 거 12달만 되면은 2개도 넣고 3대도 냈다. 3대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온탕을 갔다가 요즘은 또 이제 냉탕이잖아요. 12개월이지만 세대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탕, 온탕.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지근한 탕인 것 같아요. 냉탕도 온탕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우리 김영삼 정부 시대는 막 부동산 실명제, 또 2006년도에는 실거래가를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야 한다는 거에서부터 수많은 정대책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무려 70년 동안. 물론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요 세테크, 이런 세금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현대사에서 저는 적폐 부동산 청산 이런 말도 누가 쓰던 것 같은데 50년으로 봅니다. 그게 6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 정책,
특별조치법이 2067년 11월 달에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2018까지 50년 동안 웃고 울고 이런 정책이 많았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백서를 얘기하고자 한다 이 말.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50년 동안 재테크, 세테크 놔두고요. 세테크란 말은 사실은 한 10여 년부터 제가 좀 인기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재테크였어요. 왜냐면은 검인계약서 쓰고 뭐 다운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뭐 공시지가, 그다음에 우리 주택에 대한 개별 공시 가격 이런 것들이 혼미하고 희미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테크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AA 수준의 2만 명의 세무공무원 플러스 그 유명한 스마트한 세무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지는, 난 제일 스마트하고 똑똑한 공무원, 물론 다 공무원 똑똑하시지만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엔티스 프로그램을 가미한 그 AI 수준의 컴퓨터가 세금을 관리하니 5천만 국민의 부동산의 이동은 한눈에 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너가 뭐 한 거 다 한다. 너 오스트리아 서유럽에 가가지고 모차르트 그 집에 가가지고 태어난 집에 가가지고 너 저기 쪼꼬레 5봉지 산 것까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내년 되면 6천억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테크가 중요해져 있어요. 왜? 아무리 그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세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가지고 국가에서 쭉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저는 세금 앞에 죽음 앞에 장사는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죽고 세금은 누군가는 내야 되고 분명한 게 두 가지. 그래서 세금과 죽음은 세상에서 분명한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세금과 죽음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재테크는 트렌드가 변하고 핫스팟 지역이 변하고 상가가 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테크와 재테크를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세테크와 재테크를 잘 지어서 이 생활 백서, 재테크가 생활이 돼버린 이 생활 백서. 저는 전 국민이 세테크, 재테크 해란 말은 안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이쪽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성실히 사시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전세만 사고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나는 평생 전세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집값은 저렇게 올라 있어. 그래서 그것 또한 우울증 올 일이고 그것 또한 상실감에 빠진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다이어트, 나는 작은 게 좋다. 그런데 집테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대표적인 게 집테크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싸게 준다고 하는 보금자리랄지 신혼부부들에는 희망타운이랄지 공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이랄지 공공 일반 민영 분양, 그러니까 청약시장을 꼭 깨뚫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7군데는 로또 시장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집테크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특별 분양, 장애인, 그 다음에 특별히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 그 무공훈장 받으신 분들, 막 6.25 때 막 상위 용사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 분들, 막 이런 부분들, 뭐 이래서 특별 분양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공공 분양에 관한 거, 옛날에 보금자리처럼 또 임대시장, 또 이번에 신혼부부들이랄지 청년주택에 대한 임대 및 분양시장, 뭐 이런 것은 집테크 할 때요. 청약시장 84점에 대한 개념을 내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테크, 재개발, 재건축, 청약시장, 입주권, 분양권, 당첨권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앤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편을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세금을 곁들여서 알아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55%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문에 나와요. 세테크를 보면 내가 좀 화가 날 때는 1, 2, 3도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1, 2, 3가 뭐야? 아마 지금 얘기하면 시청자분 중에 50%는 1, 2, 3 세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집을 사서 1년 후에 새로운 대체주택을 이사를 가기 위한 주택을 사야 된다더라. 2년을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하거나 아니면 보유해야 된다더라. 2년 이상을 1년 후에 3년 두 주택이 겹쳤을 때 3년 안에 내 거주주택,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더라. 이게 기본적인 1, 2, 3 세금이거든요. 내가 이제 문제를 딱 내요. 세미나장에 오면 세금 언제 얼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세금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방송을 이렇게 단골이라 그래요. 단골. 팬들 분들은 하도 제가 이게 180회잖아요. 이게 제 방송이 4번 나가고 본방송까지 5번 나가거든요. 이게 이게 1000번이 나가는 거야. 1시간짜리. 광고, 그러니까 52분, 53분짜리가. 이게 1000번이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굴 노출도가 엄청 많다. 용의 눈물이나 대조용보다 더 제 얼굴 노출도가 많아요. 제가 이제 11년째 이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미나장에서 알려지지. 뭐 이러니까. 그거 이제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1, 2, 3를 알지. 에이, 그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유치원 문제 이런 분도 있는데. 몰라요. 근데 1, 2, 3 했다가 여기다가 이제 4가 있거든요. 4, 5, 6, 7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요런 거 하면은 더 모르지 뭐 이제 6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서 뭐 요런 거 5년짜리 많다 그랬잖아요. 2월 가세에서 5년 후에 팔아라 뭐 이런 거에서 오늘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 집테크는 계속된다. 제발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좀 꿰뚫고 있고 좀 공부를 하자. 이게 오늘의 생활 백서가 제가 전 국민을 위한 무슨 내가 잘난 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고하는 거잖아요. 제가 720만 베이머 부모에게 고함. 내가 고함. 저도 베이머 부모니까. 베이머 붐 시대에 태어난 베이머 부모예요. 위로는 부모님, 밑으로는 백수 아들, 딸. 요새 애들은 대학을 왜 4년제 대학을 우리는 빨리빨리 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왜 5년, 6년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취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샌드위치. 그냥 힘들어. 내 거 노후연금도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 밑에도 또 위에도 우리가 그 유명한 58년 개떼에서부터 60년, 63년 베이머 부모 아닙니까?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베이머 부모가 있지만 우리 베이머 부모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 제도들을 알아야 된다. 제발 좀 관심을 갖고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요새 그 유명한 방송 자연인 보니까 전기세가 있어, 수도료세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저 강원도 지리산 꼴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프로가 그렇게 인기요. 왜 가만히 그 프로가 인기인가 봤더니 너무 시달리니까 우리 불쌍한 베이머 부모분들이 집 한 채 있는데 내일 뭐 또 자산세 올려가지고 또 종부세 올린다는 거. 이거 팔아가지고 또 2개 중에 하나 이제 어렵게 마련했는데 2개 중에 팔아가지고 이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네. 10% 포인트 중과세 한다 그러는데 이걸 한 1억 남은 줄 알고 우리 딸하고 아들 장가 가는데 가을에 전세라도 얻어주려고 그랬더니 국가에서 세금을 지금 5억 초과하면 얼마입니까? 구간이 42% 늘었죠. 법인세 구간도 하나 더 늘었죠. 25%로 이러듯이 이렇게 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피디님이 한 5, 6분 남았대요. 근데 이거 대한민국 부동산 백서 지금 10%도 덜 했어요. 10%도.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막 저는 세미나에서 막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10%도 못 써요. 앞으로 이걸 한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에 뭐 됐냐면요. 제가 맛을 좀 보여드릴까? 세테크, 재테크, 세판짜기, 백리도일, 광고. 백리도일이 뭐예요? 부동산 100개 중에 백리를 갔는데 미인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을 100개를 추천해도 한 개밖에 오를 품목이 없어요. 수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백리도일이다 이 말이에요. 백리도일. 내가 이 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전국에 다 땅값이 오를 것 같죠? 100군데에서도 한 군데만 올린다. 백리를 가도 김태희처럼 그런 이쁜 미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거. 괜히 제가 너무 부인된 김태희 씨를 이야기하나. 이거 재테크 잘못되면 이 재테크가 화재 나버려요. 머리에 스팀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지금 뭘 또 안 했냐면요.
이게 5분 남았을 때 그 얘기만 해주거든. 이 재테크는 이제 내가 이렇게 네 개를 나눴잖아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 환급금에 대한 프리미엄 제도. 그 다음에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로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재테크. 아까 특별분양 받는 법, 신혼부부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한 공적주택 받는 법. 아까 뭐 땅으로 가면 더 많죠. 제가 옛날에 유니틸이라는 아이디가 땅 장사였어요. 땅 장사. 우리 때는 땅테크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테크, 재개발하면서 집테크. 요새는 요새는 그 재건축하면서 제초환도 알아야 되고, 그 뭐랄까 재건축 초과를 한 수 이런 개념도 막 알아야 되고. 옛날에 이거 없었어요. 그 전에는 뭐 있냐면 땅 할 때 토지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이 토초세. 요게 종부세로 바뀌었죠. 2005년도에. 이게 세금의 변천사를 제가 쫙 깨고 있는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도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런 거 세테크, 재테크를 할 얘기가 많다는 게 이론과 실전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것을 약속하고 요거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면 그 유명한 주택임대 사업자 찌긋찌긋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거. 그래서 14강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그거 한 5시간 해야 될 거. 근데 제가 추가해서 한 2시간 정도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론과 실전은 틀려요. 꽁 잡는 매 따로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론 중요하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딴다든가 간평사 자격증을 딴다면 이론 중요하죠. 이렇게 수업해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그 공법을 가르치고 세법 16문제 공인중개사들 찍어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재테크의 실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전쟁이 났을 때 살아남으려면 베트남 전쟁에서 선임하사 뒤에서 총 쏴야 돼요. 그 유명한 플래툰에 보면 엘리아스 상사나 그 반제 상사 같은 데는 총싸움을 잘하잖아요. 그것도 총알에 피해가요. 그러니까 재테크하는 실전은 이론하고 틀려요.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전문가가 너무 많아. 나부터도 겸손해져야 돼요. 나는 말이야, 입지 분석의 전문가다. 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다. 나는 뭐 재개발 전문가다. 땅 전문가다. 재건축 전문가다. 심지어 나도 그냥 그러잖아요. 뭐 세테크 전문가다. 그런데 다들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상, 예측, 또 정책을 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다 빗나갔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싼 이 4.1대 대책이 역반응을 일으키고도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다가 거꾸로 더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역풍, 풍선 효과, 전략 전술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서도 데스크에서 잘못 짜가지고 시장에 자본주의 시장에 먹혀먹지 않아가지고 반대적으로 시장이 역설적으로 흘러버리는 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전은 틀리고 아까 이 재테크 종류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테크의 종류요. 60가지 정도다요. 60가지. 나 그린벨트 2주권은 4, 5억 가니까 힘드니까 7학 쪽으로 옮겨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사야 되잖아요. 뭘 사야 되지? 모르시잖아요. 옮길 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런 세테크, 재테크 방송에 와서 하면 저는 이게 잘릴 거예요. 왜냐하면 투기를 도장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세미나 들어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책상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해주죠. 요거 좀 사시면 요건 리스크 요걸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권리산정 기준이랄지 사업인정 고시일이랄지 무허가 주택 살 때 뭐 이런 걸 할 때 짚어야 될 게 많잖아요. 토지를 살 때 농지를 살 때 팔기 전에 특히 세금은 예방세무라 프레덴션 오브 플래닝을 짤 때 예방해서 짜지 않으면 도장 찍기 전에 세테크를 전략 전술을 구사해 놓지 않으면 헛방.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생활 백서 레포트라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지속되고 많이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그리고 부동산의 재테크는 이론과 실전은 엄연히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틀릴까요? 백리도일만큼 틀립니다. 이론적으로는 100개가 다 오를 것 같고 다 마른 것 같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대로 재테크해서 이기는 부동산은 한 개밖에 없어.
앞으로 백리도일을요 천리도일로 제가 바꿀 겁니다. 점점 재테크 상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과거처럼 TOT 사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토탈 오브 타격. 전체적으로 오르던 시장에는요 아무 데나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 안성에 안 오르는다는 안성도 오르고 저기 여주도 오르고 강원도 강릉도 오르고 춘천 오르지 않는 데는 춘천도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핫스팟 지역에 스나이퍼 정확히 정조준된 상태에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백전백패. 세테크 모르고 세금 모르고 재테크하면 1000번 중에 1000번 실패.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의 생활백서 중에서 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해요. 이걸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13강 강의. 이론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다. 광고 없는 전쟁 없고 광고 없는 영업 없고 영업 없는 광고 없는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그거. 광고에 에버스 셀렉션 안 걸리는 거니까 잘못된 선택하는 것이요. 그래서 광고하기라고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4시간짜리. 그래서 언제 제가 광고와 역선택 안 하려면 선택을 잘못하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냉장고 하나 에어컨 잘못한 건요. 동생 줘도 그 집안의 재산에 내인덕이 안 와요. 근데 한번 매덕자를 잘못 선택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가지고 평생 내인덕이 오는 거야. 아이고 저놈 원수덩어리 저게 팔지지도 않고. 그게 꺼진 부동산. 남들은 잘만 올라가는데 우리 집 건 거꾸로 내려가는 불 꺼진 부동산. 시장에서 지는 부동산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백서에 대해서 읽을 때 좀 흥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 이춘모 교수가 왜 오늘따라 13강을 열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는 것은 너무 시장을 만만하게 봐가지고 돈을 많이 잃은 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다음 13강에서는 뭐 한다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무지 어렵다 그랬어요. 가구하고 필기도구 가시고 대화에 물 떠놓으시고 선풍기 막 틀어놓으시고 14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